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배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D0, D1, D2, D3라고 하는 단자에 각각의 입력을 가령 뭐 요단 첫 번째 D0에다가 V를 넣었을 때에 D0의 전압이 인가됐을 때의 출력의 변화를 보고요. D1의 입력이 D1만 들어갔다고 했을 때 출력을 보고요. D2에 V가 들어갔을 때 각각의 입력에 전압이 인가가 됐을 때 이것이 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첩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쳐서 이제 각각의 입력을 인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선형회로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는 선형회로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에만 V가 인가됐어요. 여기만 V가 인가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접지가 이렇게 접지라고 하자고요. 여기도 접지예요. 자, 여기도 접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바라본 회로의 크기가 이제 2분의 V, 여기가 2분의 V가 되고 이게 이제 2R이 되죠. 2R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면 다시 여기에 먼저 여기서 먼저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먼저 보면 2R과 이 위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밑으로 그릴게요. 2R이 있고 이쪽에서 본 중첩의 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2R과 2R이 병렬 연결이고 2분의 V가 여기가 또 한 단계를 지나가면서 4분의 V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의 결과는 여기가 4분의 V R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요 R과 R이 더해져서 2R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2R이 되고 여기가 4분의 V 아까 봤던 것처럼 4분의 V가 됩니다. 자, 이게 똑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태분단을 계속 적용하다 보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되느냐? 8분의 V 이거는 한 단계를 거쳐 갈 때마다 이제 그 2로 나눠지는 값으로 그 크기가 변하게 되고 저항은 계속 이제 2R이 되죠. 2R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 여기까지 보면 사실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덧셈기랑 똑같아요. 그죠? 이쪽은 지금 접질이 되어 있으니까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여기서는 지금 전류가 어,
이쪽에선 전류가 안 흐르고 이쪽에선 전류가 이렇게 가면서 8분의 V의 전압이 여기 똑같이 2R이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단자의 전압을 집어넣게 되면 이 단자의 전압을 V라는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8분의 V라는 전압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쪽에 전압 V를 넣으면요. 다음에는 만약에 다른 거는 다 그라운드를 시키고 여기다가 V를 인가하게 되면 자 여기 접지라고 여기가 접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V가 아니라 여기가 접지라고 생각하면 ER과 ER이 합쳐져서 R이죠. 그 R이 R과 직렬이니까 ER이잖아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전의 결과로. 그래서 여기서 태분안을 이쪽에서 태분안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V가 영향을 미치는 건 4분의 V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4분의 V. 다음에 다른 건 다 접지를 시키고 D2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2분의 V의 값이 됩니다. 2분의 V의 값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D0, D1, D2는 다 접지를 시키고 D3에 V를 인가하게 되면 전압 V가 V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D0, D1, D2, D2에다가 모두 전압 V를 인가하게 되면 이것이 다 더해지는 거죠.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그러니까 뭐가 되죠? 8분의 16이 되는 거죠. 8분의 16. 8분의 15. 그죠? 만약에 다른 건 다 그게 결국은 얘가 LSB가 되는 거예요. LSB. 요 비트가 MSB 비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DAC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압을 하이, D0, D1, D2, D3에 모두 하이를 넣게 되면 여기 출력에는 15에 해당하는 크기의 값이 출력값으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다 0을 넣으면 여기는 0이라는 출력값은 0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값이 나오는 거고요. 가령 D0에만 하이를 넣고 다 0을 내보내면 출력에는 1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고 D2에다가만 넣으면 2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고 아니요. D1 D2에다 넣으면 4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고 D3만 하이면 8이라는 숫자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0011이다. D0의 0, D2의 0, D1의 0, D2의 1, D3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12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것. 그와 같이 이제 디지털 여기에 어떤 스위칭에 의해서 전압을 V라는 전압을 연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값이 아날로그는 아니지만요. 지금 보면 정확하게 16가지 경우 0부터 15까지 16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레졸루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D0부터 D3까지 만들 것이 아니라 이 연결을 더 많이 연결을 가져가게 되면 레졸루션을 높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디지털 값을 다수개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아날로그 값에 준하는 형태의 값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지금 나는 D0에만 전압이 인가됐을 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는 아니더라도
D1이나 D2에 한 번씩 넣어서 이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익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뭐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쭉 전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의 요 그림은 이제 첫 번째, 그 첫 번째만 이제 전압이 인가됐을 때, 이건 두 번째가 인가됐을 때, 세 번째가 인가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전개가 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걸 참고로 하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적분기와 미분기예요. 네, 적분기와 미분기가 있고요. 적분이라는 건 뭐예요? 적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걸 이렇게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죠? 미분기라는 건 기울기고, 그죠? 적분기라는 건 면적, 쉽게 말하면 면적, 미분기라는 건 기울기. 우리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페르프 구성이죠. 출력값이 이제 임용으로 들어오는데 출력단에 이와 같이 이제 커피스타를 저항 대신에 우리가 커피스타를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적분기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Q는 커피스타 커피스타에 걸리는 차지 Q는 ICT잖아요. 그죠? CVC예요. Q 이퀄 CV니까요. VC라고 하는 건 커피스타 양단에 인가된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VC는 IC 오버 Q가 되잖아요. 그죠? C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IIN이라고 하는 IIN이라고 하는 것은 RI분의 VIN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이게 가상접지잖아요. 여기가 가상접지란 말이에요. 가상접지. 따라서 이 점의 전위는 0이고요. 0V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0V고 IIN은 여기서도 지금 나와 있지만 연산증폭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그랬죠? 그 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IIN은 입력에서 가상접지 쪽으로 흐르는 전류니까 RI분의 뭐예요? IIN은 RI분의 VIN 마이너스 0이잖아요. 그죠? 양단에 걸리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니까요. 그래서 IIN은 정의가 되고요. 근데 IC라는 건 뭐예요? 결국 IR이죠. IIN이죠. IIN. 그죠? IIN과 IC는 같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연산증폭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VC는 아까 IC가 여기 정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VC는 VC 꼴 IC가 이제 IIN이니까요. 요 식에서 C 대신에 이제 IIN을 넣은 거죠. IC와 IN이 같기 때문에요.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럼 IIN은 뭐냐? RI분의 VI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은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한 거죠. 그런데 VC는 뭐냐? VC는 이걸 우리가 VC라고 정의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VC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플러스 단자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VC는 Vout과 뭐예요? 반대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Vout은 여기가 Vout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Vout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그라운드고
가상 접지니까 이렇게 루프를 돌리면 플러스 VC 플러스 Vout이 0이니까 결국 뭐예요? VC는 마이너스 Vout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따라서 VC는 델타 이 T를 이 좌변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좌변으로 옮기고 T분의 Vout, VC는 마이너스 Vout이니까요. 그래서 T분의 Vout은 마이너스, 이게 부호가 이제 이쪽으로, 아까 VC는 마이너스 Vout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V인을 RIC로 나눠주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의 변화에 대한 Vout의 변화는 뭐냐? 마이너스 RIC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Vout은 뭐다? Vout은, 델타 V Vout은, 이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RI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적분기가 이런 식으로 적분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기가 사실은 우리가 단순한 형태의 이런 RC로 구성된 형태도 RC 수동 소자로 우리가 만들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이래가지고 이런 스텝 함수를 넣어주게 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그죠? 델타 t의 지연 시간만큼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뭐에 비례하죠? RC 그죠? RC가 이게 비례상수잖아요. 이것이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죠? 시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분의 개념이거든요. 또 이게 회로가 뭐예요? 보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저역통과 필터죠. 그죠? 저역통과 필터 특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원만하게 올라가죠. 원만하게. 지금 이 연산증폭기를 이용한 적분기는 이와 같이 선형적으로 변합니다. 선형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선형적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울기가 반대로 가는 건 아까 마이너스 보호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마이너스 보호 때문에 이렇게 얘는 상승하는 기울기지만 얘도 반대로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특성을 보이겠지만 어쨌든 얘는 선형적이 아니에요. 그죠? 얘는 선형적이 아니고 어떤 약간 2차함수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적분기의 특성은 보여주지만 수학적인 개념의 적분기라고 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죠. 반면에 이제 지금 연산증폭기를 이용한 적분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완벽한 형태의 그 적분값을 나타냅니다. 스텝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넣어줬다고 했을 때 이 시간에 따른 면적을 나타내게 된단 말이죠.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와 같은 선형적인 특성이 가능한 이유는 이 전류가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연산증폭기 쪽으로 안 가고 바로 커패시터로 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이전류 값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뭐예요? VIN이잖아요. 그죠? VIN이잖아요. 커패시타가 아니, 그리고 저항이잖아요, 저항. 저항은 어때요? 선형적인 전류값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죠. 만약에 여기 커패시타, 이게 입력단 쪽에 커패시타가 들어갔다면 얘기는 전혀 틀립니다. 커패시타는 어때요? 전류에 대해서 선형적인 동작을 하지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전류 I는 CdTdV잖아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간에 따른 이 변화율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적분기에서 이 커패시터로 흐르는 전류값은 오로지 커패시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RI라고 하는 이 저항에 의해서 이 전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저항에 의해서 이 전류가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연산증폭기를 사용하지 않고 RC만을 이용한 적분기를 사용한다면 상기와 같은 선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연산증폭기가 없는 회로에서의 이런 저협통과 필터 같은 구성에서의 출력값은 우리가 적분기의 형태 유사한 형태만 갖추었을 뿐 이런 선형적인 특성은 보여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스텝 함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죠? 전형적인 이런 선형적인 출력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Voutmax 입력 DC 전압에 여기가 VDD 마이너스 VDD가 인가가 된다면 이 Voutmax는 이 VDD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 최대값, 출력 최대값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이와 같이 선형적인 동작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 위상이 변화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반전증폭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위상이 변화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적분기가 있고요. 입력 구형파가 이제 마이너스 2.5에서 2.5 사이를 이렇게 흔들리는 구형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10kg고 커패시터가 0.01 마이크로네요. 그러면 아까 델타 T분의 델타 V 아웃이 아웃은 마이너스 RC분의 1 VI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0, R은 10의 4승 10의 4승이고 곱하기 0.01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이죠.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1 곱하기 VI가 플러스 2.5 2.5 여기에서 마이너스 2.5일 때 우리가 초기값을 0이라고 잡죠. 초기값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마이너스 2.5V일 때 초기값을 우리가 0으로 간주를 한다면 곱하기 2.5를 곱하면 되겠죠. 2.5를 곱해주면
그러면 2.5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의 4승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V 아웃이란 말이에요. 이게 델타 그러면 V 아웃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 V 아웃의 변화는 델타 V 아웃의 변화는 델타 T를 좌변으로 옮겨서 곱해줘야 되겠죠? 델타 T가 얼마 동안 변했어요? 20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변했네요. 그러면 2.5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200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니까 결국 델타 V 아웃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값에서 5만큼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죠? 5만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기울기가. 그죠? 다음에 이제 이게 요 구간 동안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기울기를 유지하다가 2.5, 마이너스 2.5로 이제 떨어지는 순간에 2.5로 떨어지게 되면 뭐 당연히 면적이니까 그죠? 내려갔던 만큼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결과는 플러스폭이 200이죠. 200. 잘못 써져 있네요. 200. 다시 원상 복귀가 될 테고요. 이런 삼각 파형이 계속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적분기를 통해서 후형파가 들어왔을 때 자, 그런데 그 실질적인 적분기는 이와 같이 R과 C의 구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RF라고 하는 저항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여기서 라플라스 변환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저항이 용량성 리액탄스는 2파이 요게 2파이 FC분의 1이라고 하는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저항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RF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처음에 이런 가정을 해보자고요. RF가 없다. 네?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결국은 저항인데, 이게, F가 0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으로 간다면. 즉, 다시 말하면, 주파수가 아주 점점 낮아진다 이거예요. 예? 주파수가 0에 수렴하는 값이 돼버리면 굉장히 큰 값, 무한대가 돼버리잖아요. 무한대가. 그죠? 무한대가 돼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이걸 이 용량성 리액탄스를 저항으로 우리가 간주를 한다면 즉 마이너스 우리가 이건 뭐 반전 적법계니까 RIM분의 GC가 되는 거잖아요. GC.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이 GC가 무한대로 간다 이거예요. 무한대로. 네? 다시 말하면 발산을 한다는 거예요. 발산을. 이것이 플러스 무한대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느냐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네? 조그만 노이즈에도 그냥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적분기로서의 동작을 주파수가 너무 낮게 되면 정상적인 적분기의 동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저항을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RF라고 하는 저항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적분기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하면 지금 RF와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 RF와 병렬 연결이 되죠. 그죠? RF와 병렬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병렬의 합이라는 건 뭐예요? 저항의 병렬의 합이라는 것은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것보다 작다. 자, RF가 어떤 특정 값을 갖겠죠. 근데 ZC가 가령 너무 커져. 막 너무 커져가지고 감당이 안 될 발산을 유도할 정도로 커지는 값이 될 때는 RF와 병렬 연결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RF에 수렴하는 값이 돼버리겠죠. 그죠? 더 이상 커패시타에 의존하는 적분기의 기능이라기보다는 RIN과 RF로 구성된 마치 그 반전 증폭기 같은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거죠. 최소한 이것은 적분기로서의 기능은 상실할지 모르겠지만 불안정한 그 상태를 보이는 적분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발산을 하는 그런 적분기의 상태는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RF를 인가함으로써 했어요. 자, 여러분들 밑에 보면 또 RC라는 저항이 보이는데요. 자, 이 저항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반전 비반전의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한 용도고요.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그 의미는 없습니다. 이 RC는요. 그걸 좀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뭐 라플라스 변환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식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으로 보면 VO는 RF와 지금 이것은 RF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이제 그 동시에 존재했을 때를 표현한 거고요. 병렬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즉 우리가 반전 증폭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RIN분의 RF 병렬, 용량성 리액턴스,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J오메가가 이제 그 S가 되죠. J오메가 텀이 S가 되기 때문에 그 S로 우리가 변환한 텀을 RF와 병렬이니까 S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S10분의 1. 이 병렬이니까 RF 곱하기 S10분의 1. 그죠? 이걸 이제 요걸 정리한 식이 이 식이에요. 네? 정리한 식이 이 식이고요. 자, S가 무한대로 간다면, S가 무한대로 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요. 근데 S가 0으로 가면 아까 적분기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S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마치 그냥 반전 증폭기 같은 특성을 그렇죠. 반전 증폭기 같은 저항에 비로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적분기를 했으니까 또 미분기를 해야죠. 그죠? 미분기를 해야죠. 미분기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적분기의 R과 C가 위치를 바꿨죠. 그래서 입력 쪽으로 C가 내려오고, 출력 단자에 붙은 게 이제 저항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입력 신호는 근데 지금 그 어떤 특정 기울기를 나눴던 입력 신호가 들어오고, 출력 값은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이제 미분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적분기에서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미분기에서는 반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가상 접지고요. 가상 접지고, I는, 원래 전류 I는, 커피스타에서의 전류 I는 DT분의 DQ죠. DT분의 DQ인데, 지금, 입력 신호가 이게 선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거 dt분의 dq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차지의 변화가 있을 때,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을 때의 얘기인데 지금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t분의 q로 우리가 정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선형적인 입력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q 이퀄 cv잖아요. q는 cv니까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이와 같이. 근데 이게 뭐야? 뭐와 같다? IR과 같다. IR과 같다. 그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되었을 때 VC는 Vout은 여기가 가상접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요 점이 가상접지잖아요. 0이라 이거예요. 0. 그러니까 Vout은 뭐예요? Vout은 여기 흐르는 전류를 IR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IR, RF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류가 0에서 Vout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죠? Vout에는 이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거예요. 그죠? 근데 IR과 IC는 같잖아요. IR과 IC는 같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우변을 IR 대신 IC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 IC 대신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구했던 T분의 VC VCC, 그죠? 요 위에 썼던 요것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을 했던 것처럼요. 입력 신호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T0에서 T1까지는 상승 선형 곡선을 그리고 있고 T1에서 T2까지는 하강 선형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분기이기 때문에 얘는 이 상승과 하강에 대한 기울기 값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승에 대한 값을 표현해 준 게 이거죠. 그럼 왜 그 반대냐? 부호가 있잖아요.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이 하강의 기울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플러스 값으로 T1, T2 사이에서 플러스 값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 겁니다. 이 미분기가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적분기에서의 이제 출력이잖아요. 적분기에서의 출력 신호가 오히려 미분기에서는 입력 신호가 되는 것이고요. 입력 신호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출력 신호가 이제 이와 같이 구형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Vout은 요 예제에서요. Vout은 마이너스 T분의 VC 곱하기 RFC 이기 때문에 T분의 VC가 얼마예요? 5마이크로세컨 변할 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변할 때 VC가 10이 변했죠. 10이 변했고 곱하기 RF가 2.2kg C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4.4가 4.4V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을 했지만, 상승 곡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상승 곡선에 대해서 그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반대로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결과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미분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분기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뭐 틀림이 없어요. 일단은 그 R과 CF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력과 출력 신호의 그 형태의 변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적분기와 미분기는 완전히 그 행태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 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루프의 아주 간단한 이번 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응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다음 장에서는 이제 약간 특수 목적이라 그래가지고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제 향후에 나오는 전자회로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이번 학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발진기에서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 이와 같은 페루프의 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필터도 그렇고 정전압 조정기에서도 그렇고 뭐 항상 그 발진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발진기에서도 뭐 전기현의 형태가 쓰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비교기를 제외한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비교기를 제외한 전부는 다 이 부기환회로 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혹은 정기환 부기 아니더라도 물론 뭐 정기환 회로 같은 경우는 뭐 게르프랑 크게 다를 바가 없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인 적분기도 아까랑 동일합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는 이제 이게 우리가 2파이 FC라고 했을 때 아까는 어떨 때 문제가 됐냐면 주파수가 0으로 갈 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미분기는 반대예요. 주파수가 무한대로 갔을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득 반전증폭이기 때문에 이득 A는 마이너스 ZC분의 RF가 되는데 이 ZC가 0으로 가버리면 발산하잖아요. 그죠? ZC가 0으로 가면 발산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ZC는 2파이 FC분의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F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득이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이제 발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저항을 여기다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얘가 만약에 용량성 리액턴스가 0으로 간다고 해도 주파수가 무한대로 감으로 해서 0으로 간다고 해도 RIN이 살아남는 거죠. 그죠? 직렬 연결이니까 RIN 더하기 ZC인데 이 용량성 리액턴스가 0으로 간다고 해도 RIN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RIN분의 RF라고 하는 반전증폭계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죠. 아까랑 똑같이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특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S가 0으로 갈 때 문제가 됐었는데 S가 0으로 갈 때는 미분기로서의 동작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원래 라플라스 변환에서 S가 미분 DTD를 갖다가 표현하잖아요. S가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제 미분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아까 적분기에서 봤을 때와 같이 저항의 비로 나타나는 반전 증폭기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것이 이제 어, 음, 아주 기본적인 페루프에서의 응용 사례 몇 가지를 이번 장에서 보여줬어요. 그죠? 미분기, 적분기, 또 이제 애더, 그죠? 아날로그 애더 같은 형태를 보여줬죠. 예, 뭐 하여튼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좀 더 복합적인 형태, 시스테미틱한 형태의 연산증 붓기 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